이번 시간은 세조가 최고의 왕릉터인 광릉터를 얻게 된 재미있는 사연입니다. 이 글의 출처는 육관도사의 터에서 가져왔습니다. 두루 잘 알려져 있듯이 세조가 묻힌 곳을 광릉이라 한다. 광릉은 지금의 남양주시 광릉수목원 쪽에 있죠.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죠. 악업을 많이 지은 분인데도 참 죽어서 좋은 곳에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애초에 신숙주가 살아서 자신의 묘터로 점 찍어둔 곳이었다. 당시 세조는 자신의 신우지지를 판교에 정하고 있었다. 그것도 원래는 권남이 잡아놓은 땅이었다. 그 터가 좋아 보여 양도받아 놓은 것이었다. 세조와 권남이 얼만큼 가깝게 지냈는가는 사서에 이미 밝혀져 있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천간 인물이라는 정도로만 말해두기로 한다. 세조는 이른바 정보 정치를 잘했다. 조그만치 반정 기미가 보이면 애초에 싹을 잘라버렸고 누구의 묘터가 좋다 하면 욕심을 곧잘 내었다. 그는 신숙주의 맷자리가 명당이라는 보고를 은밀히 받았다. 그리하여 전라도 영암 출신으로서 영의정을 4번이나 한 신숙주를 데리고 날씨 좋은 날을 골라 사냥을 떠났다. 당시 신숙주는 영의정에서 물러나 판중추 부사직을 맡고 있었고 새 영의정은 세조가 나의 만리장성이라며 매우 신임한 구치관이었다. 세조가 사냥을 떠난 곳은 뻔하지 않겠는가. 바로 신숙주의 신우지지가 있는 지금의 광릉 부근이었던 것이다. 세조는 지금의 광릉 내 개천 앞에서 점심을 먹었다. 군사들이 사냥해온 각종 동물들을 요리해서 온갖 요리가 마련됐다. 어배줄을 내리면서 세조는 신숙주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경이 이 근처 어디에 신우지지를 잡았다는데 여기서 뭔가. 신숙주는 왕의 뜻밖의 질문에 내심 놀라고 있었다. 그러나 네 안전이라 거짓을 아뢰겠는가. 예, 전하 바로 위에 있사옵니다. 가보시겠는지요? 그래, 어디 한번 가봄세. 세조가 올라가 바라보니 한눈에 명당임을 알아보게 되었다. 위에서 내려온 용맥이 정확하게 두 곳으로 솟아 혈이 맺혀져 있는데 조선 천지에 다시 없는 유두혈이었다. 혈이 두 곳에 나란히 맺혔으니 왕후와 합실할 필요도 없었고 권람으로부터 양도받은 판괴 묘터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판단되었다. 세조는 감탄사를 연발하면서도 자신의 내심을 신숙주에게 내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는 돌아와 며칠 뒤에 다시 신숙주를 불렀다. 세조의 침전에 주안상이 차려졌다. 중전마마인 정의왕후 윤씨가 손수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각별했지만 침전에 주안상이 마련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새 영의정 구치관도 있었다. 세조는 말했다. 네, 오늘은 그대들과 흔쾌히 마셔보고 싶소. 다만 주흥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노니 들어주심이 어떻겠소? 신숙주와 구치관은 모두 황송하게 이를 데 없었다.
임금의 침전에서 중전마마가 손수 차린 주한상을 받는 형편인데 게다가 성상이 친히 제안할 바가 있다는 데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었다. 예, 말씀하시지요, 전하.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낼 터인데 틀리면 벌주로 수를 받겠소? 두 사람은 웃으며 좋다고 했다. 이리하여 저 유명한 신정승, 구정승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세조는 다짜고짜 두 사람을 향하여 술잔을 내리며 신정승 드시오 하였다. 당연히 신숙주가 잔을 받았다. 그러자 세조는 판대소하며 말했다. 아니, 틀렸소이다. 그대는 이미 구정승이 아닌가? 나는 신정승을 들라 한 것인데. 그러니 벌주로 세 잔을 드시오. 하니 신숙주는 세조의 말에 한 방 먹고 술을 석 잔이나 마시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은 신씨라 신정승이지만 이미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구정승이라는 것이죠. 잠시 뒤에 세조는 처음처럼 술잔을 내밀며 구정승 드시오 라고 하였다. 눈치 빠른 신숙주가 잔을 받으려 손을 올리자 세조는 다시 말했다. 에그, 또 틀렸소이다. 나는 구정승을 마시라 준 것인데. 그러니까 현재의 영의정인 구치관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신숙주는 벌주를 또 들이켰다. 신정승, 구정승. 어허, 임금이 친히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 이런 불충이 어디 있는가 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벌주가 내려졌다.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니 신숙주도 구치관도 모두 술이 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좌중은 재미있고 흥겨웠지만 두정승은 만취하게 되니 왕 앞이라도 법도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다. 구치관은 그래도 장군 출신으로서 술을 이겨낼 만한 체력이 있었으나 신숙주는 시간이 경과하자 그만 술 기운을 못 이기고 쓰러져 버렸다. 왕의 침전에서 신하가 만취해 쓰러지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세조의 계책이었으니 그 다음의 사태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때 벌어진다. 세조는 술자리를 파하고 쓰러진 신숙주를 손수 자신의 침전에 눕혔다. 그리고는 자신이 덮는 사향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중궁전으로 가버린 것이다. 하니 신하가 왕의 침실에 누워 하룻밤을 꼬박 잔 것이다. 게다가 더욱 가관인 것은 신숙주의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 취해버려 밤사이에 그만 실례를 하고만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세조가 만취한 신숙주를 눕히고 나서 일부러 물을 쏟아 놓은 것이었으니 세조는 과연 짓궂은 데가 있었다. 아침에 술이 깨어 일어난 신숙주가 대경실색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신숙주는 그만 죽어버리고만 싶었다. 어떻게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그때 세조가 웃으며 들어왔다. 어때? 밤새 안녕히 주무시었소? 하하하. 마마, 소인의 불경함을 능지 저참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허, 속이 편치 않으실 텐데 해장술을 하셔야지 하면서 속풀이 술을 다시 마시게 되었다.
세조는 그 자리에서 일전에 본 신숙주의 신우지지를 말했다. 쉽게 말해 양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선 천지의 어느 땅이든지 수백만 평이라도 사패 지지를 내리겠으니 그 터를 자신에게 줄 수 없느냐고 넌지시 부탁했다. 왕이 자신의 침전에서 손수 신하를 재워주고 아침에 찾아와 부탁하는 데야 어느 신하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신숙주는 그제서야 어젯밤 주연의 속뜻을 깨닫고서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별 도리가 없지 않은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밖에. 그리하여 지금의 광능이 생기게 된 것이다. 세조는 권남의 묘토는 다시 돌려주고 신숙주의 은공을 보답한다는 뜻에서 그에게는 숙주암을 지어주었다. 지금의 봉선사 위쪽에 터가 있다. 봉선사, 남양주 봉선사, 광릉 수목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원당으로 사찰을 세우니 이것이 바로 봉선사다. 물론 세조 사후에 정의왕후 윤씨가 중창한 것이다. 그전에는 운학사였다. 봉선사의 현판은 예종이 친히 썼다고 하고 그해에 현재 보물 제397호로 지정된 범종 봉선사 동종을 주조하였다고 한다. 광릉은 500년 조선 왕조의 왕릉 중에서 최고의 명당터이다. 운악산 용맥이 뻗어내려 나란히 유두열을 맺은 명혈처로서 대대로 영화를 누리는 복지이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선대 60년을 제외하고는 그 수많은 왕자 왕손 중에서 왕을 한 것은 모두 세조의 자손들 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살아서는 원각사를 세우고 죽어서는 광릉에 묻히니 세조의 풍수관 또한 특별한 바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 세조는 자신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명당터의 부처님을 모시고 무수한 이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각사도 세조가 세운 사찰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런 공덕이 있어서 악업을 씻고 최고의 명당터인 광릉에 묻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봉선사, 근처에 있는 봉선사는 조계종의 제25교구 본사에 해당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고풍스럽고. 그리고 이 봉선사에는 신도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가봤는데 초하루 날이었는데 저는 무슨 초하루가?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같은 절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 한 700명이 왔다나? 초하루 날.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굉장합니다. 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봉선사가. 근데 신도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초하루인데도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접수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제가 간 데가 아마 10년이 좀 넘었을 것 같은데 봉선사 갔던 적이 지금은 더 많대요.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신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참 복 많은 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왕족들이 세웠다는 그런 사찰들이 번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묘하게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양주에 있는 회암사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왕족들이 많이 이제 보시도 했겠지만 또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상한 어떤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국회의원 부인이 창건한 사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가 많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이제 스님을 모시고 창건을 한 것이죠. 예, 법사더라고요. 여자분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찰을 하나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곳이었는데 그 신도들을 보니까 거의 다 이제 그쪽에 연관된 공무원 부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또 뭐 번성한 데는 굳이 제가 말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이 세속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인연을 중요시 여기고 그들과의 어떤 끈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찰로 몰려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9월달 안으로 광릉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광릉 수목원 봉선사. 오래전에 가봤지만 또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날씨도 좋으면 그러니까 좀 찬바람이 불면 지금은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으니까 가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해 봐야겠죠. 감사합니다.